Hello everyone, 제이슨 박입니다. 제이슨 박 초안단 영어. 대한민국 국민, 전 국민 영어 말하기 1개월 완성 1천만 프로젝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의 5월달 새로운 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영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 자, 여러분의 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페이지 3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 자,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은 단어만 알면은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100%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자, 편쪽 오른손 번쩍 드시고 시작.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로 영어는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31에 보면 우리가 두 단어로 영어 회화가 된다. 자, 이것을 보시고 자, 먼저 두 단어를 연필이나 펜으로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월 3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공책에 여러분 책에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분, 또 반복해서 복습 들어가는 분, 영어는 반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놔야 이렇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또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8시간 완성의 두 단어인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I'm itching인데요. 자, 우리가 왼손 공식에 I'm 6가지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I'm 6가지에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 북2의 페이지 24에 보면 I'm에 대해서 10개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 보면 I'm의 6가지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동사에 ing를 넣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I'm itching, 예, ing 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운 중이다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등이 가렵다든가 손목이 가렵다든가 할 때 한국말로는 아이고 가려워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국제 글로벌 시대에 가려운 것도 영어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미국인한테도 동시에 가렵다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아이고 가려워.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가려워. 자, 미국인 옆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I'm itching. 시작. I'm itching. 그래서 동시에 한국말과 영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려울 때는 아이고 가려워도 하지만 동시에 영어로 I'm itching이라고 가려우면 생각나는 그 문장 오른손 들어보세요. 가슴 펴고 배주 그렇고 시작. 가려우면 생각나는 그 문장 뭘까요? I'm itching. 네,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옆에 사람 보고 나 가렵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I'm itching. 그래, itching인데 여기 가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여러분들 살아있지 영어가. 해봐요. 시작. I'm itching.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잉글리시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여기 좀 긁어주세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love this, love here, love, 여기? love, I love you, love here. 여기 좀 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에 전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등이 가려면 등 긁는 거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등이 백이잖아요. 백. 러버. 등 긁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물건을 보면 한국말과 영어가 동시에 기억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글로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나는 약속한다. 정말로 우리 또 다음에 꼭 만나서 우리가 같이 할 거지. I promise야.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디랭귀지가 55.5%의 시대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단어를 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I promise 딱 하고 옆에 사람한테 영어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I promise 하고 딱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시작. I promise. 내가 약속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한 단어로 하고 싶어. I를 빼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promise. 약속이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럼 말로만 하면? 아니, 말로만? 말로만? 네, 말로만. 네. 그러면 이제 only what?
하고는 단지 말로만 only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이제 김용호 목사님은 하여간 질문의 그 천재야. 아주 그냥 그 궁금한 게 많아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 때 막 영어가 늘어납니다. 네, 아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과드리는데 I apologize입니다. 자, 여러분 I apologize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로 약속을 깼다든가 또 정말 화가 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미안해라고 하는데 단어가 짧으니까 여러분 I'm sorry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또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니까 I'm terrible sorry, I'm very sorry. 이러한 내용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sorry 갖고는 안 된다. 자,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sorry 갖고는 안 돼. 시작. 그래서 유치원과 국민학생들이 하는 그 단어 갖고는 안 되니까 정말로 사과하고 정말로 미안할 때는 I'm so sorry 이거는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하나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고급 영어를 하나 익혀 놓으면 진정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 I'm sorry 말고도 여러분들이 단어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가슴 펴고 배 집어넣으세요. 단어는 공부하자. 시작. 단어는 공부하자. 그래서 I'm sorry 갖고는 안 되겠네. 참 좋지. 그래서 그때 나는 apologize라고 해서 이 단어를 하나를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진정한 사과를 얘기하는 apologize를 알고 모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는 공부하자. 문장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나 단어는 공부하자. 단어만 공부하면 왼손의 공식에 단어만 넣고 박수만 치면 한국말 영어로 100% 터집니다. 자, 그래서 I apologize 시작. I apologize. 미안하다 할 때는 I'm sorry만 하지 말고 I apologize. 그래서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 있잖아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I'm sorry. 오른손 들어 오른손. I apologize. 여러분들 지금부터 누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할 때. 여러분 I'm sorry 하면서 남은 I'm sorry만 할지라도 나는 I apologize 하면 다릅니다 확실히. 자, 시작. I'm sorry. I'm sorry 누가 못해? 다뤄. 나 그거 갖고는 안 돼. 근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I apologize. 시작. I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이 정말 사과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파든은 어때? 파든. 파든도 가벼운 얘기죠. 파든, 그렇죠. 파든, 예, 그렇죠. 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옆 사람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파든,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I apologize 이거는 또 너무 지나쳐. 발 좀 받았다고 I apologize 해가지고 너무 오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단어가 요 정도 쓰는 거, 요 정도 쓰는 거,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 파든 그 정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appreciate it.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사람에게 감사할 때는 뭐를 썼어요? thank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I thank, 나는 감사합니다 I thank죠. 뒤에는 사람이 100% 나옵니다. you,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you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래서 I thank mom 하면 나는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I thank God,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이 감사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감사다는 thank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니 할 때는 그 대상이 나올 때는 감사의 대상이 나올 때는 appreciat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I appreciate라는 감사합니다인데 이때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참외를 줬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돼가니까 참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참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I appreciate 참외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할 때는 you를 쓰게 돼요. 그 다음에 melon 해서 점을 찍으면 I appreciate your melon.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할 때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I appreciate
your melon에서 이렇게 명사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상을 앞에 써줘야 됩니다. I appreciate 그냥 멜론 하면 틀려요. I appreciate your melon. 당신이 준 참외. 자, 여러분 참외를 한번 보고 해보세요. 자, 오른손 드시고 I appreciate your melon. 시작. 자, 누가 커피를 줬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시작. I appreciate your coffee. 자, 그래서 보통 미국인이나 우리 네이티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운 것이 잘 있는가 보세요. Well, I'm here to teach English, and so I'm so happy. I'm having your delicious food, especially melon and watermelon and the coffee and etc. W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 thank you very much, and I appreciate your coffee and the melon.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미국이?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라고 I thank you very much 하고 you에게도 감사하다고 사람한테도 감사하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I appreciate your coffee and the melon 해서 물건이 나왔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thank you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서도 또 appreciate까지 써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뭐를 이렇게 커피를 한번 줘보세요. 일단 커피를 한번 줘보세요. 커피. 네, 하나만 주셔도 돼요. 커피를 좀 있어요. 그럼 here's your coffee. Here's your coffee. 시작. Here's your coffee. Thank you. Appreciate it.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Thank you라고 분명히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서 appreciate it 그랬죠. 거기서 appreciate은 그 내용. 자, 그래서 thank you는 you 사람에게 고맙다 해놓고 appreciate 물건 내용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thank라는 거 하고 appreciate라는 거를 두 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 생각나는. 자, 가슴 피세요. 비집으세요. 감사하다 생각나는 두 단어. 하나, 둘, 셋, 넷. 감사하다 생각나는 두 단어. 헤이, 뭐야? thank, appreciate. 한 번 더. thank, appreciate.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기초 단계는 하여간 내 단어를 쓸 줄 안다. 요거를 계속 꾸준히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이렇게 업그레이드 착착착 하면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들이 미국인 뺨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콩그레스 거기에서 연설한 여러분도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한미 동맹도 물론이고 또 그리고 대통령까지 열심히 영어하고 막 했겠다는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그 밑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영어 안 할까 할까? 야, 이거 비서가 영어 할까 안 할까? 아닙니다. 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혼자가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 튼튼한 한미 동맹. 네,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 민주, 경제 회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라 용기를 내시고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처럼 영어 잘하는 그런 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가슴 펴시고 배에 멀고 양손 넣어주세요. 자, 영수요. 두 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appreciate 이거 인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하다. 인정하다를 안 쓰고 안 써요. 네, 그렇습니다. accept 인정한다. 네, 그리고 appreciate를 쓸 때는 우리가 저 미술 활용 감상할 때 그때 appreciate 합니다. 자, 여러분 저 퀘스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퀘스천 할 때 그 우리가 촬영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는 좀 좋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꼭 할 때는 오른손 드세요. I have a question. 시작. 질문이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Excuse me, I have a question이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appreciate it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손. 여러분들이 아트 갤러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트 갤러리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미술 화廊을 이렇게 딱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Well, okay, I'm guiding for you today. Welcome. This way, please.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서 오른손 보세요. Appreciate it. 이때는
감상하세요. 감상하세요. 아까는 이제 감사합니다인데 미술화랑 뭐 이렇게 하고 appreciate 할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어디에 감사하다가 있는데 appreciate 하면 감상하세요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참고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슴 펴시고 배좀 옳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몸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무브를 잘해야 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흥부 놀고. 시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그래 여러분들이 그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좀 가르쳐야 애들이 재미도 있습니다. 딱딱하게 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당신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손만 들으세요. 오른손 들으세요. After you 시작. After you. 그래서 이 after you, after는 뭐만 다음인데 you, 당신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영어 생략법? I will. 그렇구나. 내가 하겠다. 언제? 당신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I will. 내가 하겠다 이거 I will. 내가 하겠다. 언제? After you. 당신 다음에. 당신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해봐요. After you. 그래 요것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go 하세요. go. 먼저가 ahe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 ahead. 먼저 하세요. go ahead.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있죠. 많이 쓰는 말이죠. 한국에서도 you first. 당신이 먼저.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당신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fter you 하고 한마디 해주면 돼요. 오른손 들고서 오른손. 자, 앞에 사람한테 after you 시작. after you. 당신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먼저 하세니까 어떤 것도 오른손 들으세요. go ahead 시작. Go ahead.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먼저요. you first 시작.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는 거죠. 양보를 뭐라고 합니까? yield라고 말하죠. yield.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몰고 이게 다니면은 양보라고 한국말에 사인,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yield입니다. yield. 해봐, yield.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도로에서 yield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돼? 너무 막 앞질러 가려고 이렇게 패스 바이를 하지 말고 그냥 양보하라 하니까 당신 먼저 하라. You first go ahead after you. 이걸 하라. 이게 yield 양보라고 써 있습니다. 해봐, yield.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합니다. 네, 그렇죠. 항상 양보를 줘야죠.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After you. After you. You first. Go ahead. 그래서 이것은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최소한도 3명 이상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한 명인데 이 사람한테 하는데 go ahead, go ahead, go ahead는 재미없어요. You first, go ahead, after you 하고 돌아가면서 보세요. 자, 세 단어로 시작. You first, go ahead. 그렇죠. 그래서 뜻은 같은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만 use. 영어는 항상 내가 배운 것을 use 사용하는 것.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우리가 말을 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는 영어, 써먹는 영어 이렇게 되세요. 내가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xcuse me. 네,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네, 그것은 이제 be first라고 하면 되죠. Me first. 내가 먼저 할게요. you first가 당신 먼저니까 나부터 그러니까 be first라고 하면 내가. 자, 아무튼 질문에 화신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after you 웬만한 건 다 양보하세요. 자, 오늘 써보세요. 이건 안 돼. 그건 안 되죠. 먼저 돌아가시죠, 형님. 그랬을 때 그 양보는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네, 그거 빼놓고는 다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했고요. 자, 그다음에 no job 시작. No job. 자, no job이니까 잡이 없잖아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직업을 현재 안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혹시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1번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스요 잡혀버리면 이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죠. 당신 너 직업이 뭐야? 이거는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해봐요.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옛날에 배운 영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영어는 지금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여러분 배운 영어는 누구한테 씁니까? dogs, 개들한테 씁니다. 미국 개. 그래서 미국 개가 이렇게 오면, 근데 그러니까 좀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앉으세요 할 때 여러분 이걸 쓰면 됩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Sit down, please. 시작. 이름만을 쓰면 실례입니다. 옛날에는 됐어요. Sit, 앉으세요. down, 아래 앉아라. 그 미국의 개한테도 please를 씁니다. 개한테도 sit down 할 수도 있고 sit down please 합니다. 근데 이 자체 옛날에 썼던 이 단체는 이제 짐승들, 이 개, 강아지, 개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개들한테 하는 말을 아니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개한테 앉으라고 뭐라고 할래요? Sit down.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쓴 것이 뭐야? 걔한테 하는 말을 나한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생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영어는 다 사라지면서 걔들한테 쓰게 되고 좀 고상하게 영어 단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으세요 할 때는 역시 have a seat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have a seat please. 시작. 그래서 착석해 주세요 해서 좌석을 가지세요. 자리 앉아라 이거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누가 왔습니다. sit down please가 좋겠어요? 아니면 have a seat please. 시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배운 영어를 여러분들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US 컨그레스 거기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지만 그저 모든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사숙녀 여러분 앉아주세요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please 할 때 어떤 분위기가 들겠습니까 여러분? 와? 앉기는 앉는데 기분 되게 나쁘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말을 못 쓰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평상시 일반인들에게 쓰는 말이 나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ave a seat please 해도 맞기는 맞는데 앉아주긴 앉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higher level에 쓴 사람들인데 왜 일반인 쓴 사람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그 말한 사람이 배우다 만 사람이에요. 조금 더 배웠으면 됐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상한 현대까지 나온 영의 최고의 고상한 영은 비동사를 쓴 다음에 수동태를 쓰면서 be seated please라는 단어를 쓰죠. 착석해 주십니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be seated please. 시작. 그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이 착석시키세요 해서 좀 편히 쉬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e seated please입니다. seat가 이때는 동사로서 나오는 거예요. 착석시키다. 당신의 몸을 좀 자리에 앉혀주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자리에 몸을 좀 쉬어주시라 이 말인데. 자, 그래서 자 컨벤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please. 앉긴 앉는데 기분이 또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ave a seat please. 그럼 그보다 낫긴 난데 그런데 그거밖에 못해. 자, 그래도 저 많이 배우시는데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Ladies and gentlemen, be seated please. 뜻이 다릅니다. 왜냐? 시트가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의 몸을 좀 편하게 착석시켜 주시죠. 해서 be seated please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오늘 안 가르치고 이제 다 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상한 거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직업이 뭐냐 하는 것도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배운 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면서 더 좋은 영어의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What's your job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두컴컴한 시절에 한 단어 쓰지 마시고 What's your job? 당신의 집이 뭐예요? 할 때 이것은 경찰서에 씁니다. Police station에 씁니다. What's your job? 범인 잡을 때 What's your job? 직업이 뭐고? 이때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 평상시에 What's your job?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쓰죠. 잡이라는 게 좀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What's your occupation? occupation이 잡이라는 것보다 훨씬 좀 다네요.
해봐. What's your occupation? 네, 어떤 이런 그 직업적인 이런 그 뭐냐 할 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할 때는 항상 영어를 What do you do? 그리고 for a living이 가장 공손한 표현이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저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공손 표현입니다. 자, 당신 직업이 뭐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시작.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 a living이라는 하나의 삶을 위한, 생활을 위한 것을 빼더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거의 100%.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What do you do? 시작. 뭐 하세요? 이것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이죠. What do you do만 가지고. 자,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조금 옛날에 배우신 분은 야, What do you do가 너 뭐하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말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What do you do는 직업을 묻는 거지 뭐 하냐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뭘 하냐는 건 직업을 뭐 하느냐예요. 이건 100%. 그 다음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할 때는 그건 반드시 현재 진행을 써야지 됩니다. What are you doing?을 쓰는 겁니다. 해봐. What are you doing? 시작. 이것이 여러분들 행동을 뭐 하고 있냐 할 때 뭐 하고 있어. 이거는 언제든지 What are you doing이지 What do you do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What do you do? 뭐를 하세요는 뭘 묻기 위한 거다? 직업을 묻기 위한 거다. What are you doing은 뭐 하고 계세요? 행동을 묻는 거고요. 동작. 네. 자, 뒤에 나무도 넣지. 나오는 넣으려면 넣고 빼면 빼도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옵셔널이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No job. 시작. No job. 자, 이것이 자기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no problem이에요. No job, 나 잡이 없는데 이건 있잖아요. 그렇죠? No job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no job이라는 표현, 이것을 한 단어로 쓸 때는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unemployed 하고 on을 붙이죠. employed는 나 고용돼 있어요. 어떤 직장이 돼 있다. 자, 해봐요. unemployed. 자, 이거의 반대가 un입니다. 그러므로 I'm을 앞에다 붙인다 할 때 I'm employed는 나 고용돼 있어서 직업이 있어. 이 말이죠. I'm unemployed는 고용이 되어 있지 않는 실직자다. 직업이 없다. no job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평범하게는 no job이지만 I'm unemployed 이게 더 부상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지금 일이 있어요. 직장이 있다. I'm employed. 고용됐다. I'm employed. 따라해보세요. I'm employed. 어를 붙이면 반대가 됩니다. I'm unemployed. 시작. 네, 그래서 고용되어 있다, 고용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I'm dizzy 듣는데, 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I'm dizzy. 시작. 나 머리가 너무 뒤지겠다. 아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빙빙 돈다. I'm dizzy. 우리나라 말로 진짜 뒤지겠다 할 때 뒤지 생각합니다. 해봐요. I'm dizzy. 시작. 그렇죠. 머리 잡으면서 해야 돼요. 해봐요. I'm dizzy.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막 빙빙 돈다 할 때 I'm dizzy.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dizzy 형용사니까 형용사 자체로 이제 끝나죠. 네, 말하자면 현재 진행을 할 때는 이제 my head 내 머리가 is 팽이다. 팽이가 빙빙 돈다 하면 됩니다. My head 내 머리가 is 현재 동사이 나오죠. 빙빙빙 도는 거. 이 뒤지는 형용사죠. 예, 그 형용사입니다. My head is spinning. 내 머리가 빙빙빙 돈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다 합니다. My head is spinning. I'm dizzy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I'm dizzy 밑에 보십니다. I'm broke인데, 야, 저거는 이렇게 내리죠. I'm broke. 해보세요, 여러분. I'm broke.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자, 요거에 너무 심한 말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할 때는 가벼운 말은 뭐가요? I have no money. 내가 지금 돈이 없죠? 여러분 해봐요. I have no money. 해봐요. 시작. I have no money. I have no money.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돈이라는 거 없는, 말하자면 거지 가까운, 참 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거 좀 잘나지 못한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는 게 필요해요. 친구들끼리 뭘 얘기하다가 뭐 돈을 좀 쓰는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좀 이게 스틴지가 있어야지, 구두쇠가 있어야지. 뭔가 돈을 좀 하늘을 하죠. I have no money 하면은 너무 속이 보입니다. 나 제가 집에도 돈 없고 나 재산이 없고 돈 없어.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람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위드미를 붙이죠. 지금 수중에 내가 돈을 좀 없네. 이게 훨씬 예의가 있는 겁니다. 아, 돈 없어, 돈 없어,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이런 식보다 아, 지금 내가 돈 좀 안 갖고 있네.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너가 좀 사라. 그죠? 네, 그죠?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treat 대접해달라. 그죠? treat today. 오늘은 너가 좀 접대해달라. 너가 해봐. 사라. treat. 자, me가 생각된 겁니다. treat me. 나를 좀 접대해줘. 오늘은 너가 좀 사자라. 봐봐. treat me today. 시작. 네. 그렇죠? treat me today.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다음번에 내가 나겠다 이거죠. 그죠? 맞아. next. 다음번. 아이. next is on me. 다음번은 내가 내겠다죠. 해봐. next is on me. 시작. 다음번은 내가 낼게. 자, 이렇게 됩니다. 아이샷 합니다. 아이샷. R 샷. 샷. 내가 쏘겠다. R shoot. 샷. 그거 뭐 쓸 수 있습니다. 뭐. 날 쏘겠다. 이제 하여간 질문에는 하시. 네. R shoot. 예, 참 듣기 참 드문 표현을 잘 하십니다. 네, 자, 언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면 다 통하죠. 자, I'm broke.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가 할 때 해봐요. I'm broke.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I'm broke보다 더 훨씬 심한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I'm totally broke. I'm totally broke라고. 나는 완전히 totally. I'm totally broke다 해가지고 나는 totally. 나는 완전히 브로커야.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I'm totally broke.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양반의 어떤 원칙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나는 신사답게 양반답게 어떻게라도 이렇게 여유는 좀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그 체면의 최소한도 자세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도 뭐든지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라도 여러분은 웬만하면 그런 말씀보다도 이런 많은 표현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죠. I'm broke, I'm broke. 네, 지금까지 뭐 했어요? 네, 이런 거 좀 안 좋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 걸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e you 우리가 항상 썼던 다시 봐요인데 자, 오른손 드세요. see you. 당신을 보겠다. 뭐가 생각됐습니까? see you 당신을 보는데 여기에 I will이 생각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겠다 이거에 I will이 생각되면서 당신을 본다에 해서 영어는 간단하게 끝나죠. 해봐. see you. 그래서 영어는 뭐예요? 생략법이 있구나. 그래서 절대 영어는 생략법을 잘해서 바디랭귀지 55.5%에 오른쪽에 단어만 넣어주지 꼭 문장을 다 외워야 영어 되는 시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 나중에 보겠다 합니다. see you. 네, 전체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see you. 네,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하기 싫어. 내가 다른 말 할래. see. 이것도 맞습니다. 내가 이것도 목이 아파서 말로 하기 싫어. 하면 끝납니다. 바디랭귀지입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바디랭귀지가 55.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도 별로 안 좋으시면서 말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웬만하면 양손 주세요. 양손.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때워줘요. 시작.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때워줘요. 자, 어떤 사람이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more food? 조금 더 드실래? 하는데 발음하는데 뭘 발음하지 말고 오른손 드세요. 하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영어. 시작. 이게 바디랭귀지야. 너 그냥 영어 뭐라고 할까 발설이다가 기회 놓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는 시간이 바쁜데 그냥 바디랭귀지 하면 될 거를 이러면 끝나. 시작. 네, 그렇죠.
네, 약간 얼굴 찌그러지. 여기 나오시오. 김명호 목사님 이리 나오시오. 네, 축달된 조개 시범을 해주겠습니다. 조개 앞에 서서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Do you want some more? 와, 오케이, 박수. 그거, 예, 이게 영어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단어를 알면은 no more, I'm full, I'm enough, 네, I'm stuffed, no more. 하지만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 말을 하다 연구하다가 그냥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바디랭귀지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이 말라요. I'm thirsty. 시작. I'm thirsty. I'm thirsty. 그러면 마실 거 주겠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두 단어 정도면 충분하고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면 영어가 끝납니다. 바디랭귀지의 나머지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 사람과 나의 heart to heart만 움직여지면 여러분 충분히 다 바디랭귀지로 다 통합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오른손에 단어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까지 할까요?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배가 아파서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Let me demonstrate now.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영어는 못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hello 하더만 외국인 나타납니다. 오케이, 911 alcohol ambulance 하더만 앰뷸런스 뿅뿅뿅뿅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와라고 말은 못하니까 오른손 주세요. 단어는 공부하자. 시작. 단어는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도대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는지 화장실 가는지 모르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레스트룸 시작. 그러면 화장실 데려다 주는. 네, 화장실 쪽이라고. 화장실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앰뷸런스 부르다가 병원에 데려가.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그래서 뭡니까? 가슴비가 배져버릴 거. 단어는 공부하자. 시작. 단어는 그래서 단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바디랭귀지에 합쳐집니다. 자, 영어는 재미있고 모든 전 세계 80억이 잉글리시를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잉글리시의 주인이 없는 민족이 없는 사용하는 민족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나라 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택시하면 택시요, 버스면 버스요, AI, 사이버, 인터넷이면 인터넷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Excuse me. Stop. What 토일릿은 변기, 변기. 네, 양쪽에 받는 거. 토일릿, 변기. 토일릿. 토일렛. 네, I 토일릿. am totally broke. 그거죠. 예. Toilet. 토일릿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레스트룸으로 해야 됩니다. 예. 레스트룸. 화장실은 레스트룸으로 해야 됩니다. 레스트룸. 저기 문장 제일 밑에 문장에서 I am totally. totally, 완전히, Totally. 토탈, 전체적으로 완전히 브로크다. 토를. 오케이.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얘기죠. 자, 어떤 말하자면 상황에서 I'm happy가 나올까요? 우리는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나 좀 행복해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시집을 간 따님이 계십니다. 너 결혼 생활 어떠니? 라고 물어봅니다. 먼저 아빠가 How's 여러분 해보세요. How's your marriage life라고 물어봅니다. 야, 너의 결혼 생활 어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 그냥 행복해요. I'm happy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 행복한데 라고 말합니다. 해봐요. I'm happy.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족한다. 이렇게 여러분 I'm happy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메리지에서 뒤에 A 빠진다. 아니 HE marriage 네, marriage.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feel better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언제 또 표현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환자한테 갔어요. 오늘 저 피부는 어떠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자, how 어때? Are you 너는 느낌이, 기분이, feeling today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음표.
자, how 어때?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너 기분이 어떻게 느끼니? 합니다. 해봐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시작. 하와이 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물론 I am better. 나는 더 좋아졌다라고 현재 상태를 말해도 되고 I feel better. 나는 더 기분이 좋은데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feel better 여기 I를 생각해서 feel better 더 좋음을 느껴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는 왼손의 공식 I를 생각하고 오른쪽에 단어만 얘기해도 되는 feel better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왼손 오른손을 다 쓸 거냐 오른손만 쓸 거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영어를 여러분들이 embodied를 해야 됩니다. embodied 자 embodied죠. 그봐 embodied 자 그래서 body가 body죠. body body입니다. 이 body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체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왜냐면 이 어떤 그 우리의 몸은 반드시 말씀에서 이렇게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도 이제 천지를 상상하기도 물론이지만요. 우리의 그 이 바디가 있기 전에 우리도 언어가 먼저 이렇게 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도 이렇게 우리 배우는 이 세계 언어를 내 몸의 바디랭귀지로 다 체화를 시키다가 영어로 embodied입니다. 자,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embodied라고 영어로 안 하고 incarn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carnate, carnate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언어가 내 몸에 온전히 배겨서 이거를 리프리젠트 하라는 뜻이거든요. 표출하라. 언어로 내 몸에 배겨서 내 몸을 언어화시켜라. 그걸 바디랭귀지를 합니다. 그게 55.5%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댄스도 하고 전위 예술도 하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느낌이나 사상이나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어 특히 영어를 잘하려면 체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embodied 해봐요. I'm embodied 시작.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cognition을 잘 해야 됩니다. cognition 인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고 그것을 현실에 지금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입은 언어 영어를 현실로 나타내라. 실천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embodied cognition, real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화, 내 몸에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언어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embodied cognition, 이건 인지를 말합니다. 인지. 이거 현실화, 현실화 시키는 거죠. 생활에. 그래서 내 영어를 내 몸에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완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이게 말하고 이런 전체가 영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언어가 영어가 여러분 몸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요 책에 혹시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보면요. 자,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펜을 잡으시고요. 자, 그 2번에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정도.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글리시는 55.5%가 바디랭귀지, 사인랭귀지, 제스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4.5%는 단어가 차지한다.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어 단어를 선택하여 영어 말하기를 반복 연습하여 영어가 자연스럽게 신체 언어로 체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영어로 읽어보면요. internaliz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봐요. 시작. internalization. 자, 이것이 체화입니다. 체화. 내 몸에 영어를 붙이는 거예요. 해봐요. internalization. 시작. internalization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뇌와 몸과 환경을 우리의 뇌, 머리. 자,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뇌와 머리, 몸과 환경, 이 생활, 주변 이걸 동시에 살리는 뭐하고 뭐여 줄 거세요? 우리의 뇌 생각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몸. 머리가 생각을 했으면 바로 몸이 같이 일상생활과 환경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살리는 체화된 그런 인바디죠. 그런 체화된 인지, 네, 알아차리는 코그니션, 해봐요. 코그니션, 리얼리즘, 이런 과학 리얼리즘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만유 우주 만물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100%가 주 예수 그리스도자에 이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모양으로 그런 형상을 입어도 우리 모양으로 그대로 오기 때문에 뿌리의 언어라는 그 언어가 그대로 우리의 몸에 배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언어가 내 몸과는 전혀 관계없고 현실과 전혀 관계없고 시험 볼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요거를 embodied cognition real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ernalization 해봐요. internalization. 그래서 내가 배우는 영어 전 세계 공통어라는 것을 internal 내부적으로 내 몸 안에 이 체화를 시키는 것, 내 몸과 함께 내 머리에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의 바디랭귀지와 일상생활을 같이 간다. 이거를 체화라고 합니다. 그걸 embodied cognition, real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영어가 따로야. 나는 내 몸이 따로고 내 머리는 따로고 내 생활은 따로고 언어는 별도로 따로 배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English라는 그 뿌리의 언어는 내 머릿속에 내 몸 바디랭귀지에 내 일상생활에 같이 가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화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Embodied Cognition Realism. 시작. Embodied Cognition. 이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앞으로 영어를 배우더라도 내 두뇌 속에, 두뇌는 항상 좌뇌 우뇌 그리고 가운데 시홀스, 우리가 시홀스가 있습니다. 해마가. 그래서 이게 내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두뇌와 그다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내 몸으로 다 전달되면서 바디랭귀지로 통하면서 이것도 또한 내 일상생활과 같이 움직일 때 영어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투팔곡을 하면 3개월 정도 여러분 공부했다면요 다 여러분들 미국인 됩니다. 그러면 미국 남자 미국 여자라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만 하는 그 미국인과 영국인이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한국인은 복습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embodied cognition realism 체화를 internalization을 잘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간 모든 지식은 내 몸과 함께 일상생활에 100% 적용시킨다를 알고 하고 한국인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시험 볼 때는 하고 나의 머리와 내 몸과 생활에 관계없어.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배웠다 하면 전부 다 머릿속에 몸과 생활과 일치가 되는데 그런데 한국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굿모닝 안 합니다. 1차적으로 뭘 합니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모닝 합니다. 해봐요. 모닝. 근데 한국인은 무조건 그 모닝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달달달달 외웁니다. 굿모닝으로 외워가지고 아침 와서 굿모닝 아니면 영어가 없어. 오른손 들어보세요. 굿모닝. 근데 걔들은 굿모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바디랭귀지로 하는데 필요한 단어가 첫 번째 모닝이면 모닝이에요. 밤에는 night. 헤어질 때도 굿바이가 아닙니다. 바이. 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굿을 넣고 싶어. 굿바이. 모닝인데 아침에 굿을 넣고 싶어. 굿모닝? 그건 자유야. 근데 무조건 굿모닝이 아침 인사고
밤에는 굿이 붙어서 굿나잇이 밤에서 하고 헤어질 때도 굿바이 하니까 굿바이가 같이 붙어야 영어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 한 단어부터 간다는 것입니다. 가슴 피세요. 배집으로서 오른손 들어서 오른손. 아침에 만납니다. 모닝. 모닝. 자 헤어집니다. 바이. 바이. 자 누가랑 이제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보자 할 때 오른손 들어보세요. 시. 끝난 겁니다. 자. 그거 외운 거죠. 그걸 할 사람하고 안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나 말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면 또 나요. See you later는 세 단어가 땄어 벌써. See you 해도 배이고 그 정말 she 해도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끝나는데 똑같이 100점입니다. See you later 해도 되고 see you 해도 되고 she 해도 되고 안 하고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해도 됩니다. 따라오세요. body language. 그래서 우리가 embodied 여러분들이 internalization. 내 생각했던 머리의 두뇌와 내가 움직이는 몸과 일상생활이 한꺼번에 같이 되는 것을 intern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I'm sick. 내가 이제 아프다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기차 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I'm sick. 해봐요. 시작. I'm sick. 내 멀미가 납니다. 이겁니다. I'm sick.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내가 뭔가 비행기를 탔으니까 내가 I'm sick인데 여기다가 내가 sick은 병난 비행기하고 이렇게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할 때 sick이 됐어요. 내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근데 특히 비행기 타다가 I'm sick이에요. 비행기 멀미 나는구나. 거기에서 I'm sick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여기다가 내가 더 넣고 싶어. air. 비행기라는 air를 넣고 싶어. I'm air sick 하면 비행기 멀미입니다. I'm air sick.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배를 탔을 때 I'm sick이 아니고 I'm air sick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니까 뭡니까? 바다. 시작. I'm sick. 배멀미입니다. 배멀미. 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멀미가 생기면서 에어식입니까? 시식입니까? 칼식입니까? 그래서 내가 단어만 바꾸면 되는 것이 영어인데 그것을 단어를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험은 잘 볼지 모르지만 시험 잘 본 100점 맞은 사람이 영어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외우지 말고 한 가지를 딱 배운 다음에 단어만 바꿔서 10가지 장소에서 말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한 단어로 10군데에서 말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영어가 돼야 됩니다. I'm sick. I'm sick.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프다. 나는 비행기 멀미, 자동차 멀미, 또 배 타다가 멀미 다 통합니다. I'm sick 같고. 자, 그 다음에 just looking 해봐요. just looking.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회화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하려면은 내가 이것을 언제 쓸까? 언제 사용을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use it. 그것을 사용하라 이거죠. 자, 대답을 했습니다. just looking 이라고 이렇게 하면 학교 시험을 보니까 그냥 문장 나온 거를 just 단지 looking 구경하는 거 구경해요 이렇게 외우는 것도 시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어는 Q&A입니다. 해봐요. Q&A.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언제 이 말을 할까 이걸 알고 just looking 하니까 그냥 단지 구경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May I help you 하고 식당에 온 사람 또 가게 상점에 온 사람한테 도와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just looking 그냥 구경 좀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자 질문을 뭐라 해야 되겠어요? 가슴 피고 배 집어넣고 뭐든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언제 이것을 쓰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그 상황을 자 옆에 사람한테 May I help you? 해보세요. 또 시작. May I help you? 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Just looking. 그냥 좀 구경 좀 합니다. 하니까 당연히 영어는 생략법이니까 I'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I'는 공식이고 just looking은 오른쪽의 단어입니다. 오른손. 그래서 I'm just looking 해도 되고 I'는 생략해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 just looking만 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just looking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just looking.
자, 그래서 이렇게 언제 이 내가 단어나 문장을 써먹을까? 이것을 항상 먼저 머리에 공부한 영어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드시 생활에 언제 쓰느냐를 알고 같이 세계가 가는 거 인터널리제이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영어는 언어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I'm overcharged. 시작. 자, 여러분 차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캐시어와 차지. 자, 그래서 그렇죠. 차지. 맞았습니까? I agree. 네. I agree. 자, I agree 했습니다. 나는 찬성이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I agree는 대답을 했습니다. A를 했단 말이에요. A 대답을.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 agree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동의요, 동의입니다. 그렇죠? 나 동의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대답을 A를 이제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에 나 동의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말하자면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아주 베스트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합니다. We have to. 우리는 뭐 해야 되겠다. 정복한다. 마스터. 충분히 여러분 지금 제시가 초갔던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의 뜻은 뭐냐? 그죠? 잉글리시는 내가 잘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서 말과 글로 한다라는 뜻이 잉글리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말 하는 거를 왼손의 공식에 오른쪽에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단어가 딸린다, 바디랭귀지를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잉글리시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말하자면 우리는 자 가서 주세요. 페이지 보세요. We have to 시작. We have to. 오른손 마스터 잉글리시. 마스터 잉글리시. 우리는 잉글리시라는 것을 완전 정복을 우리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오른손 잉글리시. I agree 시작. I agree. 찬성이요 동의합니다. I 라고 agree. 여러분들이 I agree라고 하는 겁니다. I agree. 자, 그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just kidding이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농담이야. 해봐, just kidding. Just kidding. just kidding. 자,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단지 농담한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말하자면은 A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you look 너 뭐뭐처럼 보인다. like 뭐뭐처럼 보여. monkey 너 왼숭이처럼 보인다. 야 요즘 너 왼숭이처럼 보이냐? 해봐요. You look like a monkey. 시작. You look like a monkey. 네. 그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또 B가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You B가 You mean it? 너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진짜 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농담 아니야? You mean it? 해봐. You mean it? You mean 그러니까 A가 빨리 대답해야죠. just 이렇게 그냥 just kidding 그냥 농담했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Suppose. S-U-P-P-O-S-E. 여러분 해보세요. Suppose. Suppose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suppose는 뭐냐면 우리에게 준 그 엄청난 것이 뭡니까? 미래에 닥칠 것, 미래에 오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것처럼 미래에 닥칠 것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1년 2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 미래를 당겨라 하는 것이 그게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이 있지만 반드시 나는 1년 후에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겠지. 그렇게 지금 하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밖에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이거밖에 안 와. 그러니 감히 뭐 언제 예수님 오신대? 현실이 아닌데 미래인데 그거는 미래인데 미래 거 오겠어? 에이 여러분 반드시 미래가 지금 현실로 온다. 이걸 믿고 가면은 신앙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지금의 현실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왜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당기라 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beforehand를 이미 미래에 닥친 것을 이 크리스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신앙 있느냐? 그럼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2년 후의 모습 분명히 나는 영어 잘할 거야. 믿고 지금 하라. 여러분이 잘하는 분이 나는 잘한다. 양손 들어, 양손. I can speak good English. 시작. I can speak good English. 시작. I can speak good English 해서 평생 가야 I'm poor. I don't know. I don't know English. 평생 한 평생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받지 보이지 않는 이런 미래가 온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언제 보이지 않는데 언제 미래적인 거 언제 그것도 믿음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되고 당연히 그때 내 모습을 볼 때 잘 할 거야 믿어야지. 1년도 똑같을 건데 뭐 5년 지나도 안 되는 거고 1년도 또 계속 그래봐야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양성수에 I can speak good English. 두번 시작. I can speak good English. I can speak good English. 이 자세로 가서 미래를 양성 보세요. 양성. 미래를 당겨라. 시작. 미래를 당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기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실은 이것을 외쳐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drag the future 나에게 닥치는 그 미래가 반드시 1년 후에 이 장소에서 나는 이미 그 미래를 당긴다. 미래를 당긴다. 그러면 1년 후에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하자. 지금이 미래다 이거예요. 자, now is the future. 시작. Now is the future. 미래 기다리다, 1년 기다리다, 1년 가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지금이 미래야. 1년 후에 내가 도착했어. 지금 이미 벌써 그 모습으로 지금 위치에 서야 됩니다. 아, 나 지금 돈 없어 하지 말고 나 지금 미래 1년 후에 돈 있어. 내가 식사 한번 낼게.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 미래 없어 나중에 돈 너무 평생 가야 되나. 1년 후를 미래를 당기세요. 지금이야 바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셨다. 야, 내가 준비가 됐나? 기쁘다. 와, 반드시 미래가 온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자 전화가 지금 울렸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The phone's ringing이죠. 자, 저희 여러분 해주세요. 자, 해봐요. 여러분 해봐요. The phone's ringing. 자, 그래서 그 전화기가 지금 울리고 있다. 해봐요. The phone's ringing. 시작. 그래서 지금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하죠. 자, 그 다음에 I'm overcharged 읽어보세요. 시작. 자, I'm overcharged는 내가 차지드는 계산이 되었는데 오버가 된 거야. 계산이 오버가 된 거야. 그래서 너무 바가지 씌운 거죠. I'm overcharged. 시작. I'm overcharged. 오버만 넣어주면 되죠. 내가 오버해서 차지드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I'm forgetful. 시작. I'm forgetful.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까먹는다. I'm forgetful. 그래서 나는 자꾸만 잊어먹는데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그걸 보통 생각하지 말고 더 젊은이들보다 반복도 하고 더 운동도 하고 더 해서 그걸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점점 이렇게 돼야 하는 약고 죽을 필요가 없고 I'm forgetful이라는 이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이게 발전되면 뭐가 됩니까? forgetfulness가 되죠. 잊어먹는 forgetful 있는 이것이 forgetfulness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 제가 건망증. 해봐요. 건망증. 이게 발전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디멘시아. 해봐요. 디멘시아. 치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수 만세 만만세 시대에 걱정이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잉글리시를 합니다. 영어 공부하다가 치매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영어 공부하다가 치매 걸려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어 공부 안 하는 사람 중에 치매 걸린 사람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영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치매 걸렸다는 건 없어요. 이상한 일이지만요. 이 말씀이 뿌리 언어가 그 세계 공통을 하는 잉글리시 공부하다가 치매 걸렸대요. 그거 없어요. 이상하게 잉글리시는 과학적인지 뿌리 언어인지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생각해요. 아, 내가 그래서 잉글리시는 치매 방지로도 좋아서 내가 쭈글쭈글 영어 하다가 치매 걸렸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뇌가 발달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정에 가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습니다. 거기 앉아 이렇게 저를 가끔가다 갑니다. 그럼 노인정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합니다. 할머니 잔수 만세하세요. 할머니 밥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잠수하세요.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지금 그 코리안 카드 하는 사람 한국말 뭐야 이 코리안 카드가 화투 화투를 플레이하는 그런 분들 쳐다도 안 봐. 맨날 했던 소리 그 소리. 자 그래서 오늘도 드세요. 딱 그래. Hello everyone 시작. 이 말 한마디에 이 뭐야? 헬로가 왔어? 다 쳐다보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헬로. 그래서 이 잉글리시 한마디가 여러분 그 노인들에게 이 자극적으로 참 좋은 건데 여러분들도 그 손주들 보더라도 어쩌다가 놀러 오면 아이고 어서 와라 아이고 귀염둥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감성부스에서 웰컴 웰컴 홈 가슴 이고 배집어 넣고 칭찬을 여러분 고래등도 춤춘다고 하죠. 오늘도 웰컴. You are the best 시작. You are the best. 알아서 손주들 다 알아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칭찬받고 집에서 그 아주 그냥 심술궂게 놀게서 안 놀게서 칭찬을 해줬어요. 가서 제가 아이고 내 손주는 베스트야. You are the best 시작. You are the best. 그 소리를 듣고 손주가 막 어지를 피고 막 그냥 막 장난칠 거야 아니면 그 소리 듣고 참 좋아가지고 저 말 잘 들을까 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칭찬을 해줬잖아요. 응? 절대. 그래서 딱 보면 자 옆에 분에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칭찬을 했어. You are the best teacher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You are the best teacher 했어. 그러면 더 잘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왜 칭찬을 안 해 근데? 자 여기 있습니다. 해봐. 양손 펴고 You are the best teacher 해봐. 시작. You are the best.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대답하고서 내가 잘못 가르칠까 잘 가르칠까? 그 왜 여러분들 싸우냐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야? 아 You are number one 해봐. 시작. You are number one.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쁘게 할까 안 할까? 절대로 나쁜 짓 안 해. 그래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예? 자 여러분, 자 그 밑에까지 하고 in English, 오케이.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I'm single. 나는 혼자입니다. I'm single. 혼자 있는데 싱글은 이렇게 허즈번드나 와이프가 없으면 다 싱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10번 했어도 일단 지금 이제 법적으로 혼자면은 자식이 많든 10번을 결혼했든 상관없이 싱글이에요. 네, 그걸 잘 아시고 I'm single.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늦게라도 또 이제 부인이 있다 남편이 생기면은 그렇게 되면 I'm married가 됩니다. 해봐요. I'm married. 그러니까 나이 먹었어도 7, 80대 때는 노인한테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스라고 해야 됩니다. 김 할머니가 80대예요. 그런데 미시스라고 하다는가 그럼 돼 안 돼? 안 돼. 미스 김 해야 됩니다. 해봐요. 미스 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I'm confused입니다. 해봐요. I'm confused. 내가 헷갈린다. 내가 혼돈된다 할 때 아 이건지 저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할 때 I'm confused라고 얘기합니다. 해봐요. I'm confused. I'm confused. 그래, 혼동되는데 그래서 이제 confused는 내 자신이 혼돈을 받는 거, 헷갈리는 걸 때 I'm confused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한테 헷갈림을 준다 할 때는 그 어떤 저 강의가 내가 지금 그 강의는 내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그것이 is confusing 됩니다. confusing.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헷갈린다, 혼돈된다 할 때는 confusing이고 나는 그 강의에 내가 I'm confused 혼돈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혼란을 준다 나를.
is confusing. 시작. is is confusing. 나는 혼돈받았다. I'm confused. 시작. I'm confused. 이렇게 confusing 이와 confused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맨 위에서부터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I'm itching부터 시작. I'm itching. I'm itching. I promise. I promise. I apologize. I apologize. Appreciate. Appreciate. After you. After you. No job. No job. I'm dizzy. I'm dizzy. I'm broke. I'm broke. See you. See you. I'm thirsty. I'm thirsty. I'm happy. I'm happy. Feel better. Feel better. I'm sick. I'm sick. Just looking. Just looking. I agree. I agree. Just kidding. Just kidding. I'm overcharged. I'm overcharged. I'm forgetful. I'm forgetful. I'm single. I'm single. I'm confused. I'm confused. 자,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그 주단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크 2로 가는 이유가 남은 시간을 제가 6기 때문에 잠깐 쉬고 하면은 부크 1의 진도를 요 부분만 나가고 부크 2의 10분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5월달 또 뵙는 거니까 10 minutes 브레이크입니다. 10분 휴식을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오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10분 후에는 바로 이렇게 또 앉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제시바 총학도 영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천만 프로젝트. 자, 1개월이면 한국말을 영어로 100% 바꿀 수 있다. 즉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영어 공식 10가지 중에 오늘은 10번째 공식에 여러분 페이지 40페이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40을 열어주시고 공식 10가지. 자, 먼저 여러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슴 펴시고 배지 무릎고 양손 펴시고 힘차게 영어 있소나는 있소이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어 있소나는 있소이다. 영어 있소나는 있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개의 손가락도 아니고 9개의 손가락도 아니고 꼭 10개의 손가락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mbodied cognition real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liz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두뇌의 모든 것과 몸으로 가는 모든 것과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을 한 여러분의 몸에 체화시키라는 뜻이 internalizatio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잉글리시는 나의 두뇌와 내 몸 동작의 55.5%의 바디랭귀지와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벗어나고 상황을 벗어난 영어 회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배워서 지금 배운 것을 여러분의 두뇌와 내 마음, 이 몸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함께 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개 공식 중에 우리가 10번째 공식을 이제 하는데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Q와 and A가 있는데 자, 먼저 Q라는 것은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의문문이 있습니다. 일반 의문문. 자, 일반 의문문은 여러분이 페이지 39를 보시면 자, 북2의 페이지 39를 보면은 자, 우리 책은 이게 두 권의 두 번째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페이지 39쪽에 공식이 다 나옵니다. 자, 일반 의문문일 때는 10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왼손 공식에 질문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어떤 80억의 세계 외국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유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에게 질문할 때 아유 다음에는 몇 가지가 이렇게 단어를 넣느냐면 8가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유로 물어볼 때는 무엇을 묻기 위해서 아유가 들어가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여러분 교재를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교재가 꼭 필요합니다. 수업을 할 때는. 자, 두 번째는요, 아유의 8가지의 이것이 과거로 될 때는 아가 워로 바뀝니다. 그래서 워유 8가지가 되는 걸 익히시고 자, 페이지 39를 참고해 주세요.
이 책은 북2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사실일 때는 do you 다음에 동사 원형만 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저기 운동하니? 할 때 do you exercise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과거로 갈 때 어제 운동했니라고 할 때는 do를 did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did you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과거는 did로만 가면 되고 미래로 갈 때는 will you가 됩니다. will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은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바꾸면 한국말을 영어로 질문을 100%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공손하게 할 때는 will이 would로 바뀝니다.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자, 가능성을 물어볼 때 너는 뭐뭐 할 수 있냐 할 때는 can you로 들어갑니다.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너는 뭐뭐 할 수 있을까? 공손을 할 때는 could로 가고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만 쓰면 됩니다. 이와 같이 왼손의 공식에 오른쪽에 단어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누구든지 발견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느냐 할 때는 현재 완료로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를 하나 써주고 물음표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느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가 이렇게 일반 의문의 앞에 WH questions라는 이런 특수 의문이 되는데 육하 원칙의 의문사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교재 이렇게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어보는 말에 1번부터 9번의 일반 의문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10번 부분에 육하 원칙이 들어가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특수 의문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대답하는 것을 10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자,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80억이 237개국에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육하 원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회화라는 전 세계 공통 생활 언어가 지금까지는 육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배웠고 전 세계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자, 이와 같은 16, 17세기 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학과 언어의 천재, 영국이라는 언어의 천재인 셰익스피어가 이와 같이 만들어내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모순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하 원칙으로는 영어 회화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 한계에 부딪힌 셰익스피어의 문법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면은 who로 시작합니다. 자, 이 who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할 때 당신은 누구냐 할 때 who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엄마냐 아빠냐 누구냐 라는 신분을 물을 때 who are you입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who 할 때 의문사를 물어볼 때는 말할 때 문장으로 대답하기 전에 오른쪽에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자,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사 특수 의문의 질문은 오른손에 의문사에 해당되는 단어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힌트 100%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Who are you? 시작. Who are you? 제이슨 박.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말하면 끝나버립니다. 의문사로 물어보는 특수 의문에는 그 의문사에 해당되는 단어만 말하면 된다. 엄청난 히트죠. 자, 문장을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바로 배우는 순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딱 말하세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Who are you? 아니, 자기 이름만 딱 말하세요. 오른손으로. 자, Who are you? 영희, 여러분 이름 대답했습니까? 영희, 그래서 자기의 이름만 말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who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목적어는 whom입니다. 자, 이전에 옛날에 whom이 있었습니다.
목적어의 whom. 그래서 whom do you like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whom은 목적어입니다. 누구를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물을 수 없는 질문을 아이들한테 잘 말합니다. 맘 뭐할 때 엄마야 아빠야 누구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당황해합니다. 아주 힘들어해요. 이런 말 물을 때 누구를 할 때는 who가 아니고 whom이었습니다. 목적어 whom do you like? 시작. Whom do you like? 자, 그래서 맘 뭐 할 때 엄마 아빠 누구를 더 좋아하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whom은 누구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맘이나 또는 dad 둘 중에 말하면 됩니다. dad 하면 아빠를 좋아해서 dad만 말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대답은 간단하죠. 특수 의문의 의문사로 묻는 것은 단어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것을 who와 whom을 굳이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who와 whom을 간단, 더간단, 초간단으로 만들자. whom이라는 게 굳이 필요 없다. 여기에 who를 넣더라도 who do you like 하더라도 who가 누구를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who와 whom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영어는 더욱더 간단, 더간단, 초간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m이 없어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 are you라는 주격과 who do you like 목적격을 같이 who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who의 식구가 모두 3명입니다. who가 있고 목적어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인 whose가 있는데 whom은 who로 인해서 없어져도 되는데 whose는 who가 대체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 are you나 너는 누구냐 또 whom do you like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는 거 좋은데 이 책이 누구의 책이야?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할 때는 반드시 whose가 나와야지 whose가 없는 영어 해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whose is this 하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whose가 나와야 됩니다. whose는 누구의라는 뜻도 되고 누구의 것이라는 뜻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whose book is this도 받고 whose is this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또는 누구의 것이라는 whose가 없이 온전하게 해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하원 책에서 나왔던 who는 whom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whom이 없어도 되지만 whose가 없는 대화 이것은 누구의 책이야? 이것은 누구의 카페야? 이것은 누구의 집이야? whose라는 것이 없으면 육하원칙으로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반드시 whose는 꼭 있어야 된다고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 세계가 who와 whom은 하나로 who가 뭉쳐지지만 whose는 없이 안 된다 해서 이제는 세계 육하원칙이 이제 7화 원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언제 when이 나옵니다. 그럼 when은 언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언제 만나나 하고 우리가 어떤 친구들끼리 미팅을 하고 이렇게 만날 때 when 언제 do we meet 언제 우리 만나 하고 when do we meet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when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어만 말하면 됩니다. tomorrow라고 오른손만 들고 tomorrow 내일 하면 내일 만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말에 when이라는 내일이라는 말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내일이 그 24시간 내일이라는 말에 도저히 이 when 가지고 현실이 없어요. 자, 영어는 우리의 두뇌가 있고 생각을 하고 바디가 움직여지고 생활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영어 해야는 망칩니다. 그러므로 when 언제 하니까 tomorrow 내일 현실적으로 몇 시가 안 나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when 동생인 what time이 나와야 when은 tomorrow지만 몇 시가 안 나오면 우리가 현실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what time do we meet? 라고 what time이 꼭 나와야 됩니다. what time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what time. 그래서 2pm 그래서 오후 2시에 라고 해서 what time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when 갖고는 안 된다 해서 what time을 넣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8하 원칙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합니다. where 어디에서 만나나 where do we meet 어디서 만나나 그리고 어디로 우리 가야 되나 할 때 where 정도면 충분히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 어느 쪽 다 충분하기 때문에 where는 충분하여 여기는 이렇게 더 이렇게 제의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나 what이 문제가 섰습니다. 자, 오랜만에 손주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손주가 영어로만 하는 이런 그 아이가 됐습니다.
한국말로 안 통하니까 물어봅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물어봅니다. 오랜만에 와서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na eat? 뭘 먹고 싶니? 하니까 그 손주가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무엇을 원하니 하니까 아이스크림 말해주지. 그래서 어디 갔냐? 베스킨 라빈스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많아요. 왓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왓은 이름만 묻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도대체가 어느 정도세요? 동생이 없으면 안 돼. 위치. 시작. 위치. 그래서 왓의 동생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왓의 밑에 어느 것이라는 선택이 안 되면 왓 갖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왓으로 아이스크림이지만 갔을 때 골라야 됩니다. 어느 거. 자, 미국인과도 같이 우리가 생활했습니다. 자, 미국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게 맷 웨이 맥픽입니다. 제이슨 박의 아메리칸 브라더가 있었습니다. 예, 같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족끼리 이제 형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맷 웨이 맥픽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맷 웨이 맥픽하고 같이 이제 생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맷 좀 줄여서 이제 맥픽을 맷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맷 이렇게 하면서 What do you wanna eat? 이렇게 딱 뭘 먹고 싶니 합니다. 그래서 맷 says 미국 아메리칸 브랜드가 얘기합니다. Well, Korean food. Okay, let's go there. 거기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푸드를 가니까 이 프라이스 이런 태그 가격표에다가 설렁탕 또 우리가 불고기, 칼비, 삼겹살 와인 해가지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와갖고 도대체가 코리안 푸드를 왔는데 그래서 which do you want? 어느 것을 원하냐 하는 왓의 동생 위치가 없으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100%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기 서제스트 제일 없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왓 동생 위치도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해를 하는데 자,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아웃백 스테이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하우스에 딱 가니까 이제 가니까 물어봅니다. 오케이, what will you have for today, sir? 이렇게 질문합니다. Well, 그러니까 I think I'll have a steak, please.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How 들어가면서 do you like? 그 다음에 your steak 하고 물음표. How 어떻게 당신의 스테이크를 드실라요? 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how로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어만 말해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가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영어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대로 꼬라 해가지고 well done please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ll done please. Well done, please. 자, 중간짜리는 옛날에 medium 있었습니다. 중간 정도 구우는 거죠. 해봐. medium please. medium please. 자, 그러나 육회가 있습니다. 육회는 rare please입니다. 해봐. rare please. rare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얼마나 세상이 이제 좀 더 정문화가 됐는지요. 이 well done과 medium의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medium well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medium을 붙이고 뒤에 well만 붙입니다. medium well. 시작. medium 자, well. 이것도 medium이 중간에 들어가고 뒤에 rare가 하기 때문에 medium rare. 시작. medium rare. 그래서 현재 전 세계가 5가지의 스테이크를 이게 5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말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Well done, please 라고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coming right up 금방 나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스테이크가 well done 돼서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맷 웨이 맥픽의 아메리칸 브라더는 너무나 러브이 좋아해서 잘 먹습니다. 나는 아무리 우리가 피가 계속 보여가지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잘 listen 들어보세요. I think I'm sorry but this is undercooked. Please recook please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요. I'm afraid. 저는 걱정해서 염려스러운데요. This is 이게 좀 undercooked. 좀 덜 꺼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짧은 사람은 그냥 고기 다 잘라가지고 조금만 먹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워요? 스테이크 제대로 다 먹으려고. 그래서 한 번 더 꺼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면 되는데 영어가 짧으면 에이 그 빨간 거 그냥 찌르고 그냥 조금만 먹고 그냥 나오지 않다.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또 네 이렇게 쇼핑도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m afraid this is undercooked. 시작. I'm afraid this is undercooked. 그래서 들꽂았는데요. Please recook please. 다시 한번 다시 recook please. 다시 좀 꽂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좀 먹고 있는데 다시 서버가 이제 왔습니다. 레스토랑 서버,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가 왔어요. 한번 물어보는데 처음에 물을 때 어떻게 당신의 스테이크를 먹을까 하는 그런 선택을 물어보는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다 먹었는데 들어가지고 또 똑같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때는 어떻게 드시려니까 아니면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how는 어떻게라는 뜻 말고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라는 그런 정도의 how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how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있고 how do you come here?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이렇게 방법 how do you get there? 어떻게 거기를 가십니까?는 어떻게 방법이 있지만은 how는 how much 얼마나 많은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니까는 얼마나라는 어떻게 말고 얼마나라는 뜻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how와 얼마나 how가 같이 공용하기 때문에 how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했습니다.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why는 물론 why의 이유를 물어볼 때 why is that? 그 왜 그렇지 하고 질문할 때 why가 씁니다. 자, 두 번째는 what for가 있습니다. what for 무엇 때문이고 해서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서울 말 같은요. why 왜 why is that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전라도 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이로 그렇게 되지? 하면서 what for 그처럼 영어에도 what for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옛날에 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삼풍백화점 떨어질 때 우째 이르는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how come 이라는 이유를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why 왜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why is that 그거 왜 그러니? what for 뭐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에 how come 우째 이런 일이 how come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뜻이 같은데 그렇더라도 뜻이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하더라도 why로 충분하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who가 있는 것이 who's로 되고 언제 when이 이렇게 what time이 꼭 있어야 되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을 which가 들어감으로써 꼭 있어야 되는 것과 어떻게가 how 말고 얼마나 how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것. 그래서 모두 4개가 플러그 돼서 지문 10파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영어 회화, 영어 대학 인류 역사상 전혀 6하원칙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영어 회화 전 세계 공통어가 10파 원칙이 아니면 안 된다를 우리가 제이스박 초같은 영어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교육부 통과하고 10파 원칙으로 영어 회화가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사훈 씨가 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의 우리가 미국인과 영국인보다도 잉글리시를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10개 이렇게 우리가 10파 원칙을 이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페이지 39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 의문문에 되어 있고 이제 페이지 40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10파 원칙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책을 이제 40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별표하시고 그 영어 학습 공식 10에 특수문문 10가지라고 되어 있어 6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1번에 누가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누구의 who's가 나왔다고 했죠. 세 번째는 when이 언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번에 몇 시에가 나옵니다. when 다음에 몇 시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무엇을 밑에 어디서 when은 그대로 쓰이고요. 6번에 이제 무엇을의 what이 나왔는데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7번 어느 것을 위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8번에 어떻게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how는 한 번 더 따로 얼마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맨 위에 45페이지 위에 보면 얼마나 어느 정도도 how가 뜻이 완전 다른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where는 why와 what와 how come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면서 하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년되면서 우리가
목동역에 그 예일교에서 우리가 노예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잡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으로 1공식부터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이렇게 유튜브 방송 지켜주시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가 없이 수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수로 꼭 구입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과 함께 또 참석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가슴 펴시고 뱀 놓고 I can speak good English 다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I can speak goo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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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